네, 캐시 우드의 생각 공유 In the Know with 캐시 우드 2021년 2월 26일자입니다. 원래 그 고용 지표가 나오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 비정기적으로 캐시 우드가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의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가면 또 원본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직접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링크는 하단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 현재의 완화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가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완화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값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급등한 구리 가격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시장, 주식시장, 이런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로 재정정책입니다. 일단 그 2조 달러의 부양 법안이 이번 달에 아마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3조에서 4조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투자까지 더해지면은 5조에서 6조 달러에 가까운 이제 재정 지출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건 좀 과해 보인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개인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연간으로 하면은 거의 100% 가까이, 작년 대비 10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출 같은 경우는 한 30%, 연간으로 보면 30% 정도 늘었고, 당연히 저축률은 늘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소득의 증가, 그리고 지출의 증가, 저축률의 증가가 이제 파이어 파워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 지출 중에서 이제 주택 지출과 자본 지출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 지출과 자본 지출은 굉장히 높은 승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 사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자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핫 이슈였죠. 이 장기 시장금리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년 국채금리가 1.6%에 달했는데 이제 캐시우드는 2%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2016년 그리고 2017년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감세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전망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주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금융주나 에너지주가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성장주는 부진했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제 캐시 우드는 좋다. 가치주도 오르고 성장주도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더라도 좀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우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넷 옐런이 최근에 이제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나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캐시 우드는 자넷 옐런이 이제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가격 급등에만 반응해서 그런데 블록체인은 에너지도 적게 쓰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또 안정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번 동영상의 핵심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금리 상승, 그러면서 고PER 성장주에 대한 우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괜찮다고 캐시 우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논리는 이래요. 그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혁신은 디플레이션의 유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 동영상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혁신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은 이제 굿 디플레이션이 있고 배드 디플레이션이 있는데, 굿 디플레이션은 혁신 산업에 의해서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배드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산업에 해당이 될 텐데, 이제 도태되는 전통 산업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산업들의 재고 자산의 재고 상품들의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뭐 자산의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굿 디플레이션 요인과 배드 디플레이션 요인이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상쇄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제 통화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돈을 사용하는 속도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08년, 09년 금융위기 때도 돈을 그렇게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화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느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낮은, 느린 통화 속도, 그리고 혁신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유인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제한적이면 명목 성장률도 뭐 2, 3% 수준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제한적이고 명목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있으면 이제 금리의 상승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3%를 넘어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 고PER 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게 캐시 우드의 생각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 유동성에 대한 이제 시장에 우려가 있다. 그런데 문제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초자산 시장,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 시장에 유동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고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있더라도 ETF 시장은 괜찮다. 왜냐하면 시장 조성자라든가 적격 시장 참가자들이 이 ETF 에코시스템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캐시 우드가 지난주에 올린 동영상이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시장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시 우드의 생각과는 달리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의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급격한 금리 상승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할인율이 높아지고 고PER 주가 재평가받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시장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다 접하고, 또 캐시 우드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